처음부터 매매를 잘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차트가 갑자기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따라 들어가고 뉴스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이미 많이 오른 가격인데도 매수 버튼부터 눌렀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수익이라도 몇 번 나면 그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들여진 거거든요. 생각보다 쉬운데? 이 생각이 먼저 들게 되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초반에 몇 번 돈을 버는 것과 꾸준하게 돈을 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요. 오히려 처음 얻은 수익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투자금을 늘렸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투자자로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차트를 보고 수많은 투자자분들을 교육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용하는 지표도 다르고 매매하는 상품도 다르지만 실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놀랄 만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과정 중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이유보다는 느낌으로 매매하는 단계입니다. 아마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 대부분 이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종목이 급등하면 사고 싶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하면 이건 뭘까 궁금해지고 뉴스에 호재가 뜨면 왠지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늦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왜 매수했는지를 본인이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여기서 진입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요. 뉴스가 좋게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떨어지면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실 건가요? 여기서 대답을 못합니다. 진입할 이유는 있는데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매매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날 때는 내가 잘한 것 같고 손실이 나면 시장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이 초반의 수익입니다. 처음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운 좋게 20만원을 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1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넣고 싶어집니다. 거기서 또 수익이 나면 500만원, 1000만원으로 커집니다. 그런데 매매 기준은 처음과 똑같습니다. 자금만 커진 겁니다. 결국 한 번의 잘못된 진입이 이전의 수익을 전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는 건 새로운 지표나 특별한 노하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왜 들어갔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정답을 찾아다니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 손실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그제야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동평균선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RSI를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볼린저 밴드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 거래량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추세선, 지지저항, 파동까지 보기 시작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공부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틀리지 않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손실나면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RSI가 안 맞으면 다른 지표를 찾고 그것도 손실이 나면 새로운 매매법을 막 찾아봅니다. 유튜브를 켜면 저장해 놓은 매매 영상만 수십 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매매를 하려고 차트를 켜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만 하죠. 이동평균선에서는 매수를 가리키는 신호인데 RSI에서는 과매수라고 합니다. 거래량은 좋아 보이는데 큰 시간봉에서 봤을 때는 저항대에 걸려요. 배운 것은 많아졌는데 정작 매매 버튼을 누르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으세요? 답은 지식과 기준은 다른 거기 때문입니다. 지표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매매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수많은 도구 중에서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관망만 할 것인가, 이런 기준들을 미리 결정해 두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잡혀 있는데 수익이 늘지 않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답답해집니다. 차트도 어느 정도 볼 줄 압니다. 지지와 저항도 알고 추세도 볼 줄 알고 괜찮은 진입 자리도 찾습니다. 실제로 수익도 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계좌를 보면 이상하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벌었다가 잃고 다시 벌었다가 또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매매법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문제는 진입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번 매매해서 6번 수익을 내고 4번 손실을 봤다고 해보겠습니다. 승률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날 때 10만원씩 벌고 손실이 날 때 30만원씩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6번을 맞춰도 결국 손실입니다. 반대로 승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더라도 틀렸을 때 짧게 끊고 맞았을 때 충분히 가져간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디서 살까보다 틀렸을 때 얼마를 잃을까가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막힙니다. 머리는 알면서 실천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경우죠.
차트 분석은 열심히 했는데 정작 자금 관리와 손절은 제대로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감정적인 매매가 나옵니다. 손실을 빨리 복구하고 싶어서 평소보다 비중을 키우고 손절해야 하는 자리에서 조금만 더 기다립니다. 결국 그 한 번이 며칠 동안 차곡차곡 쌓아놓은 수익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새로운 기법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틀렸을 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예측보다 대응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매매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보 투자자는 계속 묻습니다. 여기서 올라갈까요? 오늘 나스닥 상승할까요? 지금 매수하면 될까요? 그런데 경험이 쌓일수록 이 질문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분석해도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똑한 투자자분들은 질문이 바뀝니다. 올라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대로 내려가면 어디서 생각을 바꿀 것인가? 내 예상과 다른 움직임이 나오면 얼마까지 손실을 허용할 것인가? 즉, 예측에서 대응으로 바뀌는 겁니다. 진입하기 전에 이미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갈지, 어디서 물을 타서 평단가 조절을 할지, 어디서 손절할지, 어디서 일부 수익을 실현할지. 그래서 차트가 움직인 다음에 급하게 판단할 일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재밌는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요. 매매가 점점 재미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캔들 하나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뛰었는데 이제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냥 기다립니다. 좋다는 종목 이야기를 들어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내줍니다. 놓친 자리도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매매가 재미없어졌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매매는 원래 화려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을 기다리고 같은 방식으로 진입하고 틀리면 정해진 자리에서 나오고 다시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결국 그 반복인 거예요. 마지막은 매매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오면 개별 매매 하나하나에 대한 집착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사람들은 매번 매매에서 손실이 나왔다고 해서 내 매매 방식 전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번 큰 수익이 나왔다고 해서 자신이 시장을 정복했다고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의 결과보다 여러 번 반복했을 때의 결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매매 방식으로 100번 매매를 했을 때 승률이 어느 정도인지, 평균 손실은 얼마인지, 평균 수익은 얼마인지, 연속 손실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나와도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흔들릴 이유가 줄어들겠죠. 이미 예상 가능한 범위 안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온 분들은 이제 차트를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이번엔 얼마 벌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번에도 내 기준을 제대로 실행했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숙련된 투자자들은 시장을 기가 막히게 맞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움직임이나 방향을 맞히는 게 아니에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틀렸을 때 손실을 제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만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능력은 증시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예측력이 아니라 통제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것 같나요? 아직 움직이는 종목을 보면 따라 들어가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 지표와 새로운 기법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다면 두 번째 단계, 분석도 하고 수익도 내지만 계좌가 제자리라면 세 번째 단계, 진입 전에 손절과 시나리오까지 정하고 있다면 네 번째 단계, 그리고 한두 번의 결과가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의 매매를 하나의 확률로 바라보고 있다면 마지막 단계에 가까울 겁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몇 번째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왜냐면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전부 다르기 때문이죠.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이 고급 보조지표 하나를 더 배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손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새로운 진입기법을 배운다고 수익률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매가 끝나면 단순히 수익 실현한 금액만 볼 게 아니라 딱 세 가지를 기록해보세요. 첫째, 왜 진입했는가? 둘째, 어디서 틀렸다고 판단했는가? 셋째, 계획했던 대로 실제 행동했는가?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적고 기록하면서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 차트를 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영상 하나 본다고 해서 내일부터 갑자기 매매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수익률이 좋아진다거나 매매 승률이 좋아진다거나 영상 하나로 기적 같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알고 있어도 실제 움직이는 차트에서 직접 적용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결국엔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혼자 매매하다 보면 내가 지금 차트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손절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하는 건지, 어떤 상황에서는 아예 진입하지 말아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백과에서는 단순히 영상만 올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초보 투자자분들이 실제 차트에서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1:1 유선 교육과 원격 차트 세팅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기법을 알려드리는 교육이 아닙니다. 차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진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익절과 손절 기준은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실 관리를 기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혼자 공부하면서 계속 같은 부분에서 막히고 계셨다면 영상 아래 안내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부터 5번까지 숫자 하나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댓글을 보고 가장 많은 분들이 막혀있는 단계를 골라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결국 좋은 실력을 겸비한 투자자가 되는 길은 한 번의 기적 같은 대박 수익이 아닙니다. 좋은 매매를 반복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기준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백과였습니다.